세라건축TV 1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주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지실 때 허가도면 따로 시공도면 따로 그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를 또 당할 뻔했네, 허가 따로 설계 따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 있으면 코베 간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가는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이 설계 부분 허가 따로 시공도면 따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허가받는 도면이 따로 있고 시공하는 도면이 따로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굳이 이거를 왜 허가받는 도면 따로 시공도면 따로 나눌까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두 번 내시는 거잖아요. 허가받는 도면 따로 그렸고 시공받는 도면 따로 그렸으니까. 서울 가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버스 한 번만 타면 서울역까지 가요. 근데 쓸데없이 버스를 두 번 타고 시간 버려가면서 서울을 두 번 나눠갈 필요가 있을까요? 허가도면 따로 시공하는 도면 따로 있다 그러면 서울을 끊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 버려가면서 비용 버려가면서. 디자인 설계는 시공사가 하고 인허가는 지역건축설계사무소가 하는 거라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지역건축사무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나주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주에 주소지가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허가를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비, 설계비 30평 기준 했을 때 약 400만 원 받고요. 인허가비로 400만 원 정도를 또 받아요. 구조계산비로 별도로 또 받고. 이상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게. 건축 설계의 범위가 뭐냐면 첫 번째 건축사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대지 분석하고 주변 환경 분석하고 건축주 예산을 반영한 계획 설계를 하고 건축법에 맞는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 구조 안전 검토, 설비, 전기, 도면 작성, 그 다음에 건물 실내외 투시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사용 승인,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 내기 위한 서류 작성을 하는 이 모든 업무가 설계사무소 업무예요. 당연히 시공 도면도 포함이 된 겁니다. 설계비와 인허가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업체들이 디자인 시공비라고 얘기를 하고 인허가 비용이라고 구분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설계는 시공사가 하고 건축 인허가는 건축 설계사무소가 합니다 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첫 번째는 건축사 면허가 없는 업체예요. 건축사 면허가 없으니까 인허가 접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주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낼 명분. 그러니까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 때문에 디자인 설계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핑계로 건축주분들 코 끼려고 하는 상술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디자인 설계는 좋다. 뭐 너희가 해라. 그러면 왜 해당 지역 건축사 사무소를 가서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건축사 면허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지역 건축 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전라도 나주라고 할게요. 나주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가 인허가를 접수를 해야 인허가가 잘 난다. 다른 지역에서 접수하면 인허가 잘 안 내주고 시간만 질질 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서류 접수를, 허가 접수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세움터에 올리면 접수 날짜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처리 일자까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면이 잘못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인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역 설계사무소가 아니라서 공무원이 인허가를 질질질 끌고 늦게 내준다?
말 안 되죠.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업체들이 자기네가 면허는 없고 건축주 주머니에서 돈은 빼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설계비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디자인해주는 비용입니다. 인허가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핑계를 만들었죠. 다른 지역에서 접수하면 인허가를 잘 안 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그거를 믿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다른 지역에서 접수하면 인허가 안 내줍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업체들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상술이고요.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설명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건축 공법이나 건축법 같으면 있는 그대로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되는데, 이 디자인 설계와 인허가 설계는 아주 설명하기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워요. 자, 그럼 거꾸로 시공사가 설계를 하니까 그럼 건축사무소도 시공을 할게요. 그럼 이제 개편 5분 전이 되겠죠. 건설산업법에서 만든 면허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다 하란 얘기예요. 지금 디자인 설계라는 명목으로 건축주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인허가는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우리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을 이미 어기고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주택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상가, 공장,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할 때 시공사에서 디자인 설계라는 걸 하지 않아요. 건축사무소에서 시공도면, 이 시공도면이란 말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디테일도 그려주고 인허가도 내주고 준공 내주고, 이 모든 업무가 포함된 게 건축 설계사무소의 업무예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뭐 시공사에서 뭐 디자인 설계라는 항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규모 주택들만 그래요. 주택들만 이상한 제도를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디자인 설계비라고 그러고 인허가비라고 하고, 법대로 하면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분들한테 돈 빼내려고 하는 거고요. 자기네가 면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자기들이 접수하면 되잖아요. 면허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축주 주머니에서 돈 빼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했어요. 인허가비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인허가 낼 때 내는 비용? 그런데 인허가 낼 때 내는 비용이 400만 원씩 들어가진 않거든요. 인허가 수수료는 있습니다. 60평 미만 같은 경우에 접수할 때 지자체마다 금액 차이는 조금 있으세요. 평균적으로 4,000원에서 2만 원 들어가고요. 면허세 한 4만 5천 원, 채권 매입비 한 4천 원, 약 한 5만 원 정도 명칭을 굳이 한다 그러면 접수 수수료는 있습니다. 인허가비라는 항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접수 수수료는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허가비가 뭔지 한번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냥 어거지로. 인허가비라는 항목을 그러면 인허가에 소요되는 인건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을 위한 행정처리 인건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서류 접수하고 그러는 거는 한 명이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굳이 어렵게 나눈 인허가비라는 항목이 4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사에서 그려준 도면을 갖고 인허가를 접수해주면 원래는 안 돼요. 자기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왜 시공사에서 갖고 온 도면을 갖고 해주냐고요. 건축사들한테 문제 있죠. 자존심이 있죠. 건축사 어렵게 따셔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인허가비는 결국은 인건비다, 대행해주는 도장값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비와 설계비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설계라는 업무 자체에 모든 업무가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 인허가
1부터 준공까지 당연히 시공에 필요한 도면도 그려줘야 되고요. 디테일 도면도 다 그려주는 겁니다. 인허가비, 디자인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값이시고요. 시공사에서 건축주분들 돈은 빼내고 싶고 뭔가 명분은 없고, 그래서 그 명분으로 만들어낸 이상한 상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를 지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지도 않습니다. 건축사 면허 없으면 설계하면 안 되고요. 건축주분들은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사 면허 없으면 설계 의뢰하면 안 되는데 건축주분들은 모르니까 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아세요. 그래서 건축사 면허 없으면 설계하지 않아야 되고요. 건설업 면허 없으면 시공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사 면허 없이 디자인 및 설계라는 항목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뭐 소규모 주택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합건설 면허까지 대여해서 쓰는 업체들이 많아요. 가끔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일제 단속 기간에 모두 걸리니까. 정도를 걷고 있지 않고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는 의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시공 같은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설계를 한다고 하면 건축사 면허는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매일 많이 들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축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제도를 이상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